12월 3주차 코로나19 위험도 전국 모두 예상했던 대로 모두 매우 높음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 86.5%, 비수도권 71.6%로 조금 더 악화된 이런 상황이었죠. 네, 이 내용 포함해서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일단 현황부터 좀 보면요.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5천 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과 같은 요일하고 비교해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난 주말에 날씨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날이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검사 인력이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지난 오늘 0시 보면 의심 검사와 임시 선별 검사수를 합쳐서 16만 명 정도를 받았거든요. 보통 평일에 30만 명 가까이 받는 걸 봐서는 검사량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양성률은 2.7%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간 양성률이 2.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사를 30만 명 가까이 했다면 역시 7, 8천 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검사한 사람들과 대비해서 양성률이 1.3%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2.6%쯤 됩니다. 이만큼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지역 사회에 그만큼 많이 감염이 전파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검사량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조금 전에 그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지표 가운데 이제 그 발생 후 지표라고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3에서 1.5 정도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지난주 중반에 8천 명 가까이 예. 올라갔을 때 이제 10,000명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금씩은 아주 적지만 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서 방역 당국도 어느 정도 안정세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예. 어쨌든 감염 재생산 지수만 놓고 보면 폭발적인 증가세는 당분간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들 일어나지는 가능성.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조심스럽게 안정세로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중증 환자 규모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줄질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요.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 지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46일 만에 이제 없애버리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가게 된 큰 이유가 정부의 예측이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예측 중에 제일 중요한 중증 화율이라는 것, 그것을 1.6% 정도를 놓고 병상이나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실제로 2.6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2.5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가 발생되면 2명 반 정도가 중증 또는 사망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환자가 8,000명이 나오게 되면 거의 20명 가까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전체적인 확진 환자의 규모를 보면 그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나 사망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도 병상 확충 특별 지시를 이제 내린 상황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자, 의료 현장의 위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일이 휴일에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진된 임산부가 16개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병상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 이 임신부가 임산부가 되겠군요. 네.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이분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를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6개 병원을 전부 연락해 보니까 이 임산부가 들어갈 수 있는 특수 병상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분만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 병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 구급대원들이 도와서 네. 구급차 안에서 이제 저렇게 아이를 이제 분만을 낳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건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분은 일반 임신부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을 예.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런 특수병상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병상 문제가 아까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릴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이거든요. 방역 당국은 85%, 80% 이렇게 수치만 매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느낄 때는 사실은 결국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현재는 병상 자체가 매우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균등하게 모든 병원에, 그러니까 위중증, 중등, 감염병 그 치료 병원들의 균등하게 80% 정도만 차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예를 들자면 뭐 경상도 이런 데는 지금 위중증 병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경상도에서 위중증 환자가 생기면 이 환자를 어딘가로 옮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위중증 환자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망이 이를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의료 인력이라는 거죠. 의료 인력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그 환자를 코로나19 환자를 다루는 그런 의료진들이 뭐 어제 졸업했다고 오늘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위급함, 어려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알아야 될 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지금 방역 강화책을 곳곳에서 내놓고 있는데 방역 강화책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 최근에는 또 방역 패스를 불법적으로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입한 건 아니지만 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제 모방 범죄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 어쨌든 하여간 타인의 아이디 같은 걸 이렇게 빌려서 예. 자기 휴대전화에 심으면 네. 거기서 이제 구현이 되니까요. 방역 패스를 그렇게 그런 이건 식으로 이제 거래를 이용- 한다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이제 저렇게 중고거래 앱에서 예. 뭐 저렇게 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네. 이분들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징역 예, 10년. 제가 그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그 보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형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예.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문서 위변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국가가 그렇죠. 해준 증명서를 위변조했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벌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그 증명 패스가 없어서 곤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잘못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징역 10년에 처할 수도 있다. 그만큼 형량이 매우 무겁다라는 예.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런 네. 불법은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류재복 해설위원께서 얘기하신 형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10년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지금 확산세 중요한 변수인데 3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감염된 건이 이제 4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자세히 봤더니 모두 경증. 그럼 뭐 추가 접종을 통해서 중증 진행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돌파 감염은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가 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다른 백신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독감 백신은 사실은 그 예방 효과가 50%, 60%밖에 되지 않아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승인할 때 승인의 기준을 50%로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는 94, 5%까지 나오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5%, 6%는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추가 접종도 마찬가지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델타에서는 매우 높고 오미크론은 그거보다 낮지만 뭐 백신에 따라서 7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네. 문제는 10에서 30% 정도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돌파 감염된 분이 4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네. 증상이 뭐 경증이니까 오미크론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표본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긴 얘기할 수는 하죠. 예.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고가 나오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전파력이 빠르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상식이 됐지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이 증상이 그렇게 중증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조금 덜 걱정했던 그런 예. 부분, 덜 대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국처럼 영국은 새로 확진되는 사람의 70%가 오미크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일정 부분, 그 비율이 얼마가 됐든 일정 부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전파력이 3배 강하면 중증도가 3배 낮아야만 델타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델타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 예. 이런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네, 섣불리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